경자노소 TV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거래 끊긴 매매 시장 수천 명씩 몰리는 청약 시장. 제가 요즘 최근에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3월 매매 시장 거래 급감 현상 나타나. 청약의 인파 집중, 매매 시장과 별개로 청약 흥행 지속. 결국에 모든 것이 보면 사람의 심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기사였어요. 제가 한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한번 일단 기사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이 극과 극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청약 시장은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건 결국에요, 사람의 심리 플러스 돈이 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나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인지하고 또 귀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15일 서울부동산 정보공단에 따르면 매매 거래량이 54% 줄었다. 언제에 비해서요? 지난달에 비해서요. 그리고 다만 주택 매매 신고일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거래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전에는 60일 이내였거든요. 근데 주택 매매 신고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줄었죠. 볼까요? 자,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뭘 중심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입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 서울 고가 아파트.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이다. 최근에 광주 봉선동도 보면 봉선동 고가 아파트들 매물이 급매 또는 낮은 가격에 약간 가격이 조정돼서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던데요. 평균 또는 평균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보면 오히려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후에 불과하니까요. 크게 막 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서울에 있는 30억, 40억, 50억 하는 그런 아파트들 이야기지, 지방에 있는 뭐 3억, 4억대 아파트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떨어지는 거 가지고 너무 막 호들갑 떨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회복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매수세의 위축이 강남권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볼까요? 서울 전반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세도 마용성에 이어 서울 외곽, 노도강으로 시차를 두고 확산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위기들이 오다 보면 실물 경제에 슬슬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그에 따라서 현금할 수 있는 우리 자산들 뭐 있겠습니까? 사실 뭐 일반적인 서민들은 우리가 부동산에 거의 다 자산이 몰빵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현금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도 안 되면 아파트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매매가 위축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가격도 일부 하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를 기록해 전주 마이너스 0.02에 비해 하락폭이 2배나 확대됐다. 2배나 확대됐다. 엄청 무서워 보이죠? 2배나 확대됐대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요, 기사를.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2%에서 0.04% 된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된 거 아니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된 거 아닙니다. 예, 물론 달에 0.02%라는 것은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아파트라는 것은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뭐 1%, 2%도 굉장히 큰 가격이죠. 네. 반면 청약시장은 열기가 식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과열되는 분위기다. 과열되는 분위기다.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단지마다 수천 명씩 몰리고 있대요. 일부 단지는 1만 명을 훌쩍 넘기도 한대요. 네, 요래 됐다. 롯데건설 서울에 있는 서초구에 124.7대 1이었네요. 자, 쭉 볼게요. 그리고 이 같은 청약 열풍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가격 때문이다. 시세 차이 기대감으로 청약 시장에 수만 명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가격.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구축들이 분양 가격보다 신축의 분양 가격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신축들의 경우에 주변에 있는 동일한 여건의 동일한 입지의 아파트라면 같은 평형수의 가격이 적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청약 받으려고 난리인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을 할 때 마찬가지고 신축이 내가 그 원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면 첫 번째 고민하고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요게 첫 번째 비교해 봐야 될 첫 번째 조건인 겁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인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선 집들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꼭 그러진 않네요. 광주는 꼭 그러진 않는데 비교했을 때 최근 거 볼까요? 최근에 금호 올림 광주교대 있죠?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계림 아이파크 SK뷰 같은 경우도 5억대, 그 다음 무등산 자이올림도 5억대에 분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앞에 있는 금호 올림 같은 경우가 5억을 넘어섰을 겁니다. 그러면 신축임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그 가격이면 너무나도 좋은 가격대인 거죠. 거기에다가 신축에 어떤 프리미엄이 붙게 된다면 시세 차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네요.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이르러 불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매매 가격 하락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금융위기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5년간 침체됐음에도 급격한 낙폭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주지하고 있어 주요 사업장의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사이클과 별개로 서울과 수도권 분양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서 분양 열기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청약 시장도 지금과 같은 과열 분위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놨네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의 핵심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자, 먼저 볼까요? 부동산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이 극과 극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매매 시장은 거래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청약 시장은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또 2022년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 대비 52.4%가 줄었다. 그리고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 그랬네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 어떤 거?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유치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 광주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일가구 유주택이신 분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살면서 위기 지나가고 치료제 개발되면 금방 다시 회복되고요. 지금의 위기가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울에 있는 20, 30억짜리 고가 아파트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되시면 청약 하나 더 좋은 걸 받으세요. 자, 반면 청약시장은 점점 과열. 이 체크포인트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볼까요? 청약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대들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와 너무 달라요.
그때는 일단 살 집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심리가 왜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갈망이 굉장히 컸던 시대고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요즘 3, 40대들은 다릅니다. 아파트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없다시피 해요. 예. 요즘은 전후 세대들처럼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시대 아니잖아요. 탈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축에 대한 갈망, 또 누구나 새집, 신축을 원한다는 겁니다. 신축에 대한 갈망. 과거와는 다르다. 명품에 대한 갈망, 주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구나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 광주도 지금 아파트 공급이 70입니다. 70%예요. 70% 넘어가요. 다만 살 새 집이 부족할 뿐이다. 그리고 최근에 신혼부부들 아파트 경험을 다 해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과거 아파트 어떤 34평 들어간 거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그래서 요즘 신혼 부부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살더라고요. 공급이 지금 광주가 많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막 분양해서 입주하는 데는 뭐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갈아타요. 최근에 효천지구, 효천 2지구, 계룡 리슈빌, 또 용산지구에 있는 계룡 리슈빌 분양하는 거 보니까 입주장 막 시작되었을 때 전세 가격이 1억 8천 싼 거는요. 비싼 거는 2억 2천. 이상이면 신축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전세 들어가 본 신혼부부들은 뭘 보냐. 그 다음에 또 입주할 곳이 어디지?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 돼서 싼 가격에 또 전세를 또 들어가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10중 8구는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아유 안타깝다. 그 전세 돌릴 거 아닌데 전세로만 살 거 아닌데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세로 산다는 것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왜? 집주인은 그 전세 보증금을 정말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받아서 내 아파트 등기치고 이자 없이 돈 빌려가지고 내가 산 아파트, 내가 산 그 좋은 자산이 상승하게 됐을 때 그 상승분을 이자 하나 내지 않고 전세보증금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안타까움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 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월세를 살아서 전략적으로 다른 집들을 여러 채 등기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 살 건 아니죠.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이면 그 돈에 종잣돈 좀 더 모아가지고 등기를 쳐놓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거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이어 불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미국 보니까 지금 뭐가 난리냐면 아마존 같은 기업은 최근에 10만 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제조업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또 애플만 보더라도요. 중국에 막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장을 닫고 또 실직도 되고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 실물 경제에 당연히 타격이 있죠.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그 실물 경제 타격을 입게 돼가지고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를 해놨는데 원리금을 낼 여유가 없어진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아파트 경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아파트 뺏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단적인 예를 들어보더라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면 그런 식으로 경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야 지금 집 살 때 아니다. 이런 생각들도 확산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매수세도 얼어붙게 될 거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이 경우는 매매가 하락세는 더 빨라지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위기를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세대에 알고 있는 것들은 97년도에 IMF,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 과거의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5년간 침체됐음에도 급격한 낙폭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한 1억 올랐어요. 근데
그런 위기 한번 겪고 나서 뭐 1000, 2000, 3000 빠졌다. 그거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7000 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다만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무리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서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청약 뜨거워요. 예.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과는 별개로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 분양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또 반대 의견도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 선택은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지만은 갈수록 신축에 대한 수요,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뭐 주변에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새 거 좋아하고, 또 남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 원하고, 또 명품 좋아하고요. 뭐 주거에 대한 요구도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 전후를 겪은 어떤 부모님 세대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명품, 그리고 신축, 남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또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본능. 돈 없어도 외제차 타고 싶어 하잖아요. 외제차 명품 벤츠 타면서 집에 들어갈 때 월세집 들어가잖아요. 빌라 들어가고요. 뭐 빌라를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의 이런 본능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새것, 명품, 남들보다 앞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부동산에 한번 옮겨보자고요. 새것 뭡니까? 신축 아파트예요. 명품 뭐죠? 일군 브랜드죠. 일군 브랜드. 우리가 다 아는 일군 브랜드 뭐 있겠습니까?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비교해 볼까요? 아이파크, SK, 뭐 자이, 뭐 힐스테이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심리들을 잘 읽어야 됩니다.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라이프 스타일. 어때요? 똑같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냥 이름 없는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 먹는 것보다 스타벅스 가서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뭐 있을까? 뭐 일반적인 그냥 평이한 핸드폰보다 애플폰 쓰고 싶어 하잖아요. 예. 이런 심리들을 잘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라이프 스타일,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하지만 신축, 일군 브랜드, 핵심지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렵게 풀려면 굉장히 어렵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쉽게 돈 되는 아파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신축, 일군 브랜드, 핵심지. 입지 따지는 요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책 한번 부동산 관련된 서적들 한번 찾아보세요. 교교 환상이라고 해서 교통 교육 환상, 환경 상권, 또 뭐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집주 근접, 그죠? 뭡니까? 집에서 가까운 거. 어렵게 설명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핵심지에 있는 신축 일군 브랜드 아파트.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것.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도움되는 정보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일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그냥 들어서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계획 다 보고요. 지금 분양하고 있는 단지들 다 보세요. 2호선 역세권으로 다 들어오죠. 그거 1, 2년 전 계획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계획 10년 전, 20년 전부터 다 보고 돈이 될 곳에 미리 땅 매입하기 시작해서 작업 다 들어간 다음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세대수를 좀 보세요. 세대수. 들어오는 세대수. 1000세대 예전에는 1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였는데 이제 1000세대 대단지라고 명함도 못 내밉니다. 1500세대, 1700세대, 2000세대, 심지어 무등산 자유연림 같은 경우는 2400여 세대가 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명확히 해서 돈 되게끔 들어오는 것들이 일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에 일군 브랜드,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 고르신다면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 1주택자분들, 무주택자분들 살면서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만족이란 게 사실 별거 없잖아요. 내가 살면서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 또 좋은 입지,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살면서 내 집값이 올라갔을 때의 그 만족, 그거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기사가 마침 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거래 끊긴 매매 시장 수천 명씩 몰리는 청약 시장 너무 좋은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청약 시장에 뜨겁게 몰리는 이유 꼭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매수하실 때 내가 어떤 거에 키포인트를 두고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주택 매수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길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